오늘은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마음아 행복하니 나를 꽃피우는 치유심리학의 저자인 이승현님의 치유에서 깨달음까지 라는 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존재의식과 개체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개체의식은 모든 생각들이라고 이해하시고, 존재의식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지켜보는 자. 쉽게 개체의식은 에고, 존재의식은 본성입니다. 이 둘은 하나이지만 학문적으로 나눠 놓은 거죠. 읽어볼게요.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다가 사정이 있어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 주인은 소작료를 받으러 자신의 대리인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농부들은 대리인을 때리고 소작료를 주지 않았다.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대리인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합심하여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했다. 마침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농부들은 이 사람이 포도원의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결의하여 아들을 잡아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죽였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소작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내면의 존재의식을 말하며, 포도원은 생명 에너지의 표현인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상징하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삶을 관리하는 개체의식에 해당한다. 개체의식은 존재의식의 하인이며 생명 에너지를 돌보는 관리자이며, 올바른 행동으로 포도원의 포도들이 잘 자라도록 기르는 자이다. 노련한 농부는 포도원의 포도를 위해 적절한 물대기와 햇빛, 해충의 피해에 잘 대비하여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돌본다. 하지만 게으르고 욕심 많은 농부는 자신이 해야 할 적절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고 집착한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는 욕구와 감정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삶은 자기 실현이라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잘못된 환경이나 돌봄이 부족하면 생명은 상처를 입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게 된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포도를 잘 가꾸길 바라며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그동안 가꾼 포도들의 결실을 요구한다. 하지만 관리자인 농부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하려는 모습은 오늘날 삶의 진실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욕심과 집착으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개체의식과 비슷하다. 개체의식은 생명 에너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관리자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할 때 주인이 원하는 큰 흐름 안에서 자유로움과 풍요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생명에 살아있는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은 개체의식이 길을 잃고 있음을 알려준다. 개체의식은 경험의 축적물인 한정된 체험을 마치 전체로 잘못 인식하여 욕구와 감정을 통제한다. 우리는 대부분 어릴 적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면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여 감정과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지기 쉽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배움과 가르침, 훈련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성숙한 마음을 기르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배움과 훈련을 통해 개체의식을 성숙시켜 간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감정이 솟구치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끄럽고 상대에게 실수할까봐, 오해할까봐, 그래서 슬퍼하거나 미워할까봐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에 밑바닥에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과의 이별이 그때는 상처인 줄 몰랐지만 커가면서 상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입양이나 이혼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면 전부 제 이야기가 됩니다. 푹 빠져들어서 그 감정들을 강화시키고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감이 계속 커집니다. 그것은 가슴 안에 계속 응어리져서 남아있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도 끊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해서 이를 키우거나 이를 떠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현실에 만들어버립니다. 나 혼자만 상처받고 힘들면 괜찮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스스로 이별을 하거나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두거나 그런 방식으로 밀쳐내고 저항하던 이별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밀쳐내고 저항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배움과 훈련을 통해 개체의식을 성숙시켜 나가라고 하는데 성숙한 마음이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켜보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때가 포착됩니다. 거기에 분별이 있는데 그 분별의 선택이 어떤 특정한 패턴의 상황으로 반복해서 몰고 갑니다.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항하지 말고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면서 그저 지켜보고 인정하고 끝까지 추적해보면 문제였던 문제는 사라지고 습관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습관을 바꿀지 말지는 선택으로 남아있지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을 바꾼다고 한다면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쉽게 바뀌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습관 바꾸는 노하우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